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제형 솔로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3%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211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 577만 주가량 나왔고, 제형 솔로텍이 또 한 3거래일 정도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면서 OBBH도 올라가고 있고,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맞춰가면서 올려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작전주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똑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형 솔로텍이 사실 로봇 섹터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에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밸류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다른 로봇 섹터들보다도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해석 처리를 하는 게 작전주다, 그리고 억지로 사채 물량들이 올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적인 부분이랑 수급적인 측면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여기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게 무림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쵸? 이제 무림 SP 안에 이제 무림 캐피탈이라는 기업이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림 캐피탈은 공격적인 성향의 이런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를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전환 사채 발행 결정 처리가 나왔던 날짜가 2021년도 3월 8일 날짜입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를 갖다가 거의 한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가지고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때 와가지고 이제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게 결정 처리가 나고 나서 이걸 쭉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전환 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전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8월 14일 날짜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입 부분에 대한 게 662원에 발행 주식 숫자 해가지고 한 800만 주 정도 됐고요.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240만 주 정도 돼가지고 한 803원에 이제 전환가입 부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청구 금액 부분은 다들 아실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탑업인 측에서 매도가를 때리지만 쭉 나눠가지고 매도가를 이렇게 좀 때립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충분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물량 자체를 나눠가지고 내려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주가를 막 내려쳤다가 이걸 억지로 막 올리고, 본인들의 이제 전환가입 부분에 대한 거를 사채를 매도하기 위해서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모멘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전환가입 조정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가 한 200억, 22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억지로 올려가지고 한다? 220억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작전 세력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거를 어차피 이제 무린 캐피탈이 이제 사모 측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사채 발행 방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로봇 섹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게 또 액추에이터가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부각을 받아서 올라간 것 뿐이지,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번에 액추에이터 부분에 대한 게 또 발표 처리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전환 청구권 부분 때문에 막 억지로 그러면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 14일 날짜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 보시면 24일 날짜입니다. 10월달. 그리고 11월 12일 날짜예요. 그쵸? 이거 날짜 한번 볼까요? 10월, 여기 보시면 8월 14일 날짜죠? 8월 14일 날짜. 8월 14일 날짜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여기 보시면 8월 14일 날짜. 여기 떨어졌죠? 오히려. 그럼 떨어치고 나서 올려친 게, 이거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입 조정 부분 나왔던 것보다도 덜 올려치려고 이걸 떨어뜨리고 나서 덜 올려친 겁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8월 14일이고 여기가 반등 처리 나면서 올라왔던 8월 27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8월 여기 보시면 10월 24일 날짜예요. 10월 24일 날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입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올렸다가 떨어뜨려 버리고 여기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작전주면은 아예 이제 가격대를 갖다가 장대 항목으로 확 올려 쳐놓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청구 행사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잘잘잘잘 갉아먹는 투자를 하지. 이걸 갖다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수급 상태를 보도록 하면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쭉 올려치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쭉 올려치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매집선 형성하고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아랫꼬리 수급 처리 들어오고 또 올려치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OBBC가 굉장히 세게 올라와가지고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좀 세게 막아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가를 좀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가를 때리면 밑으로 내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탑업인 측에서 어쨌든 간에 전환청구권 행사 부분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거기에서 외국인들까지도 같이 받아먹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 타점 잡고 들어오고 매도 잡고 매수 잡고 매도 잡고 매수 잡고 매도 잡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역시나가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지금 보면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일정 비율 부분에 대한 걸 조절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가 나가는 날짜하고 주가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나가는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전환청구권 행사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폭이 나왔던 이 포지션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탑업인 측이 오히려 외국인처럼 매수 매도를 때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같이 매수했었던 날에는 올려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리면서 단기 차익 매도로 나왔다가 또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올려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평선 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매도가를 때리면서 탑업인 쪽에서 물량이 출회가 되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단 구간이 막혀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기관들이 지금 뭐 수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게 신용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기관들이 반대 매매를 때리려고 해가지고 주가를 눌렀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풀리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부분 해가지고요. 이게 심사 날짜가 여기 보시면 12월 4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최초 판단일이. 지금 그러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 어저께는 지금 보면은 일시백 천만 1600만 주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종가로 10.7%까지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 590만 주에 2.45% 왔다 갔다 주가를 하단까지 마이너스 4% 뺐다가 올려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순이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4일 날짜에 바로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5일 날짜부터 그러면 되겠죠. 신용매매가. 그러면은 기관들이 사실 이제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는 메인 수급은 기관인데 기관이 최근에 지금 거의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들이 그래도 한 직전 한 4거래일 정도 매도가를 때렸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도는 눌렸다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비중을 담지 마시고 하방권으로 단기 조정폭이 나왔었을 때 한 텀 정도 담아낼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어쨌든 여기가 하방권이었거든요. 하방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나서 단기 차익 매도 시키면서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매물대선에서 한번 밀렸는데 여기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려쳤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이제 매물대선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OBBC 올라가면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도 따라 붙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하방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말 그대로 매물대선이 하방지지선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단기 차익 매도 출회시키면서 올려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52주 신고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대선이 약간 잡혀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단기 차익 매도가 나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전환가액 부분에 대한 게 전환 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나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차익 매도 나왔다가 올려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에 추가 매수를 잡아가지고 올려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풀릴 수 있는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이제 뭐 신용장과 바닥권까지 내려가 있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고, 뭐 OBVC가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900원 정도에서 한 1,800원 정도 사이. 제가 볼 때는 이 캔들을 깨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매물선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1,900원 정도 선까지 내려쳤다가 여기에서 반등권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가 투자 경고 종목 처리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전환 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투매 현상을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라는 건데, 지금 솔직히 실적 부분을 보면은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요번에 3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적으로 해가지고 4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4분기 때는 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해요. 요번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70억에서부터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제형솔루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한 2,4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PER을 갖다가 100배를 때린다라고 하면 800억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2,400억이니까 펄을 갖다가 얼마 정도 잡아야 되나? 한 30배? 83, 24. 그쵸? 한 PER이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사업만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안 엮였을 텐데 이 로봇 부분에 대한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로봇 섹터하고 엮여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제형솔루텍이. 근데 지금 로봇 섹터 부분에 대한 이 주가 상승폭이 보면은 자 우선 대장주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PER이 4,200배가 넘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이 8조 2천억 정도 돼요. LG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보티즈를 보면은요. 이거는 아마 지금 PR이 안 나올 겁니다. 880배 정도 돼요. 시총 부분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PR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PR이 지금 현재 195배에 시가총액 6,30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W 부분 휴머노이드 때문에 이 부각을 받아가지고 그 영업이익 부분이 한 20억이 넘게 나왔던 클로봇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기업 자체가 PER이 원래 적자폭이었는데 안 잡혔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시가총액이 1조 400억이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흑자 부분이 8억으로 돌아선 겁니다. 매출액 부분 나오고요. 근데 제형솔루텍이 지금 444억에다가 영업이익이 39억이 나왔고 지금 이 연으로 봤었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연 영업이익 부분이 100억 정도가 찍힐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80억 정도에서 100억 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천 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로봇 섹터에 엮였는데 이게 지금 PER을 30배를 받고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하고 연결시켰을 때 가장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냐? 원익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가 사실 이 반도체 장비 쪽이랑 이제 로봇 섹터, 원익 로보티즈를 갖다가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적자폭으로 돌아섰어요. 그쵸? 적자폭으로 돌아섰는데 4분기 때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찍힌다라고 하면서 요번에 이제 연 영업이익으로 100억 정도가 찍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형솔루텍하고는 크게 문제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게 1조 8천억까지 반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원익 로보티즈보다는 말 그대로 반도체 그쵸.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쪽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나오면서 100억이 찍혀가지고 이 시총 부분을 갖다가 PER을 180배까지 받쳐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제형솔루텍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그쵸. 여기에서도 그러고요. 저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전환사채 그러니까
그 전환청구권 행사 부분 때문에 이거를 주가를 억지로 올려가지고 매도가를 때렸다? 그럼 밸류 부분은 뭘로 주가를 반영시킬 건데요,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영상 시작했었을 때 좀 말씀드린 내용을 보지만 이 전원청구권 행사 부분에 대한 이 22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좀 나가고 있고 아직 물량이 남아있긴 해요. 여러분들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실 정도의 물량 비중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저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림솔루션, 무림캐피탈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여기가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는 공격적인 성격의 이런 투자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사모 측에서 사채권을 이제 받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가 볼 때는 사모 측에서도 무림에서 만든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 사채권을 갖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수순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2021년도 때 이 사채가 발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갖다가 이거 4,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작전으로 해가지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사채 부분은 지금 개인 투자자 예탁 자금이랑이 워낙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7조 9천억에 26조 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어차피 핵심 물량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가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포지션이 여기에서 비중을 안 가져고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중 처리를 가져갔다가 우선적으로 이제 이틀 뒤에 경고 종목이 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급등이 나오면 조금 조절하시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 타이밍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지금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가 이게 지금 하반기 때 터지는데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올렸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코스닥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예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밸류가 PR이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주잔고량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 처리되기 전에 따라잡으시기 바라고요. 2027년도까지 독과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를 선반영 처리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 대응 처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솔직히 이거 제형 솔로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어차피 현금성 자산도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20억 가량에다가 유동자산이 660억까지 있는데 유동부채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유동자산 대비해가지고 한 180% 정도밖에 부채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한 41억 정도, 3분기 누적으로 해서 근데 3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80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PER을 50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로봇 섹터, 지금 이게 액추에이터 부분이 로봇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유연성을 가져가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도 액추에이터가 무조건 들어가고 거기다가 카메라 모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 로봇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 부분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로봇 섹터 관련됐다라면 펄을 갖다가 100배가 넘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저기는 밸류를 갖다가 따로 받고 있거든요. 로봇 섹터는. 근데 그럼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제형 솔루텍이 시가총액이 아까 3천 몇백억이었죠? 아, 이 정도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2,400억이니까 지금부터 한 7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쵸?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좀 따라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하단 구간 뚫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타점 부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